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발생한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군대 내 관심병사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병사들에게 정작 관심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GOP에서 제대를 3개월 앞둔 현역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현역 병장은 지난해 말까지 실탄 지급을 받지 못하는 A등급의 관심병사였던 점이 드러나면서 병사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대 내 관심병사는 기준에 따라 A등급에서 C등급까지 3단계로 나뉩니다. 그중 A등급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관심병사란 호칭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A급 관심병사는 45만여 명 가운데 17,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3.8%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최근 총기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관심병사는 1,8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병사의 약 2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A급 병사는 300명, B급 병사는 500명, C급 병사는 1,000명이며 관심이 필요한 A급, B급만 약 800명가량으로 이는 전체의 9%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지금껏 군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관심병사의 등급을 결정해왔습니다. 문제는 전문 심사 과정 없이 지휘관이 등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530GP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대책인 병영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군을 위한 제도라 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상담관은 199명으로 단위급 이상 부대에서만 1인당 병사 4,000명을 상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2017년을 목표로 357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번 총기 사건으로 조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병사들의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대마다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군종 장교들이 있지만 이것도 예산 부족으로 갈수록 그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번 총기 사건은 보호 관심사병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교계 군 전문가들은 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종 장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군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번 총기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에서 군종참모로 복무했던 이용락 목사는 신세대 장병들의 특징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입대하는 사병들의 반 이상이 외동아들이고 집에서 독방을 쓰던 사병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군대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들이 생활관에 가면 최소한 10명, 많게는 30명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무 부적응 또 대인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목사는 군 간부와 지휘관은 교육과 훈련에 집중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교육과 훈련보다는 병력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업무량이 많아 제대로 된 병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들을 영적, 심리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다양한 상담을 통해 병사들이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특히 보호관심사병 치유를 위해 군종장교 충원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미군 같은 경우는 실전투가 이루어지는 대대급의 군종장교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험준한 GOP, 해안이 있지만 병사들이 1년 내내 가도 군목을 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군종장교들을 대대급에 배치해 준다면 한 40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대대급 부대에 군종장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보호관심병사를 치유하는 비전 캠프와 그린 캠프의 확산,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상담 창구 지원 등도 한국교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가 우리 대대급이나 해안 경계 부대에 군종 장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고,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연대급이라도 어떤 군목이 배치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가 이번 총기 사건을 계기로 군종장교를 늘리는 일뿐 아니라 장병들의 영적 재무장을 돕고 군대가 선교지라는 평신도 선교사 운동을 펼쳐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107년의 역사를 가진 예수교대한 선결교회가 최근 93회 총회를 개최하고 창신교회 이종복 목사를 새로운 총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예선교단은 비전 2020 전략을 선언하고 새로운 도약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신임 총회장이신 이종복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총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부족한 사람이 또 우리 예수대한 선결교회 93회기의 총회장이 됐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부족한 사람을 또 세운 또 우리 예성사나 모든 또 교회와 대의원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기 동안에 또 우리의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제 혼자의 힘은 할 수 없고 모든 분들의 협력과 기도 또 최선을 다해서 나간다면 한 해 동안 할 일들을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서 모든 분들의 좋은 열매로 맺혀드리라 생각됩니다. 예. 네. 그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규모가 좀 궁금합니다. 교회와 교인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저희 지금 교회가 한 1370개 교회 네. 또 한 20만 명 정도의 우리 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교단마다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죠. 우리 교단 특별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는 이 사중 복음의 요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바 된 복음 전도에 중요한 이 사요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성결을 강조하고 또 이 성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좋은 열매 있기를 바라고 복음의 중심을 우리 성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결의 가치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기는 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총회장님께서는 당선이 되면 총회회관을 건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회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교단마다 또 총회관이 있어서 교단의 여러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단도 이제 107년의 역사가 되었고 또 교단 유상도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걸맞는 회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관은 조금 비좁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회관을 통해서 또 교단의 산하 모든 기관들의 활성화 또 우리 교단의 또 역사관 또 선교관 또 여러 앞으로의 복지 사업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금 회관 가지고는 비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꿈을 갖고 또 21세기 이후에 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교단 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마 회관도 새롭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회관이 건립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기본 현재 지금 사무국 중심한 6개 국이 또 있고요. 또 우리 교단 산의 모든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이제 이 총회 본반에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단 행하는 세미나 룸이든지 또 원로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어떠한 그 사업을 위해서도 좋은 또 기회가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교단 안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네. 그분들의 어떠한 그 활동이나 잠시 와서 거처할 만한 그런 장소도 현재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단 역사적인 전시실이든지 이런 것이 좀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그런 공간이 이야 때문에 우리도 이번 이 회관을 치면 그런 공간으로 많이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가 사실은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도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 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과거 행했던 산하 제한 정책이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국가의 미래까지 이제 좀 전망에 관계된 문제가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회 학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지만 실제는 교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사들이 남다른 열정, 어린 영혼에 대한 사랑, 또 헌신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사들을 좀 더 여러 차원에서 좀 이렇게 양성화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그분들을 좀 잘 세워간다면 이 교회 학교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좀 학생들에게 좀 어떤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마디 우리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중고등부의 임원이든지 꼭 아이들 지도급에 있는 아이들 잘 이렇게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잘 이렇게 교육한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 또 부흥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많은 대안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또 예성교단은 비전 2020을 선언하고 삼천교회 100만 성도 달성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나 달성이 됐나요? 그 좀 프로테적으로 이렇게 딱 시작하기에는 아마 큰 해마다 하고 있지만은 그 전적인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우리가 100주년을 기점으로 7년째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을. 근데 이제 총회 회기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좀 보완하고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제시하고 지금 정책위원들을 좀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이 되면 네. 우리 이제 93회가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교단 창립으로서는 그때 가면 좀 더 그 부분이 가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국내만이 아니라 우리 해외 지금 9개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런 해외 지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더 확산하고 성결의 복음을 온 우리의 증거한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우리가 좀 기회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그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은 교회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조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뭐 이런 신문 지상 보도도 그렇고 네. 연합은 함께 모두가 필요해서 함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연합이 잘 이루어질까? 그건 일단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걸 심도 있게 해서 마음을 열고 네. 또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간다면 뭔가 좀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묘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각 교단이나 또 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한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으고 한다면 또 길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저희 지금 한국의 지금 성교육 같은 경우에 한선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5회차 지금 맞아서 그 모임을 갖고 있는데 서로가 좀 양보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질서를 성행하면 못 들 것도 없다 생각돼요. 그것이 우리 한성년이 한 모범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한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열리고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성교단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 앞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성결이라고 하는 기치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마지막 시대일수록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했기 때문이죠. 기독교 130년 이렇게 지나면서 큰 품을 가져왔지만은 정작 우리의 성품이나 삶에는 이런 거룩성을 좀 상실한 채 너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는가 네.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이 진정한 성결의 운동과 성결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교단과 함께 또 한국교회가 좀 더 새롭게 되고 또 이렇게 성결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고 제가 또 1년 동안 교단 이끌면서 해야 될 중요한 중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총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다음 달 17일 마포구 한국 Y회의실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Y운동 연구 및 정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에너지의 자립운동과 노후 원전 폐쇄 등 핵에너지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엣지29 비전빌리지에서 제6차 세계선교전략회의와 권역별 선교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선교에 힘쓰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교육원이 교회교육 담당 사역자를 위한 교회교육 세미나를 30일부터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교회교육 미래 전략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공과교육도 진행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선교사 자녀 모국 방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 자녀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파라과이, 파키스탄 등 12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16명이 참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에만 살짝 영향을 주고 다시 남하하겠는데요. 5에서 20mm가량의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낮 동안의 무더운 날씨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더위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토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다음 주 초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덥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